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입니다. 오늘 방송은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에 관련된 대한민국 이제 공군이 이제 사업이 또 2차 사업이 이제 시작이 이제 돼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좀 간단히나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저 조기 경보기라는 게요. 일단 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간단히 그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똑같은 비행기 대수를 가지고 있어도 네. 조기 경보 통제기가 있으면 공군력이 3배가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지상에서는 이렇게 딱 그냥 앞뒤 옆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 공중에 올라가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인지 알 수가 없지 사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미리 다 파악을 해가지고 네. 뭐 적이 어디 있다 네. 다 유도를 해주고 하니까 예. 이게 엄청난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제 조기 경보 통제기가 이미 가지고 있죠. 4대가 있습니다. 예. 예. 4대가 있고 2011년도에 이제 도입을 이제 한 번에 하면서 예. 전력화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뭐 한 13년 전, 14년 전 이렇게 예. 이제 흘러왔죠. 네. 기종은 어떤 기종이에요? 그 미국 보잉사에 그 2737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호주 공군이 먼저 제식 명칭을 이제 부여했고 또 미국 공군도 도입을 한다고 하면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예. E7, E7. 예. 예, 정식 미 공군의 일종의 비슷한 그 명칭이죠. 예. 737은 좀 뭐 비공식 명칭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잉사에 이 737, E7이 4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4대 가지고 또 모자른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몇 대 정도 갖고 있어야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 잘 아시잖아요. 예. 일본이 E2C를 이제 처음에 E2C 그 프로펠러, 더 예. 프로펠러 이제 그 조경보기라고 하죠. 그건 통제기라거든. 그건 10세대 처음에. 예. 그다음에 최근에 E2D 예. 이제 발주해서 뭐 9대를 산다고 또 더 산다 뭐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적인 미 공군의 어떤 규격에 맞는 E767. 물론 이제 플랫폼 뭐 767 여객기로 이제 사용했지만은 레이더는 이제 미 공군의 규격에 맞는 거. 그래서 그 4대.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일본 열도는 또 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뭐 최소 보유됐는데 이 대한민국 공군도 4대를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좀 부족한 거예요. 3면, 바다 3면이잖아요. 예. 동해, 서해, 남해. 이거를 다 골고루 예. 뭐 24시간이나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하려고 했더니 모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야, 2대만 좀 보충하자 예. 했는데 이왕 사는 거 똑같이 4+4로 가자.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됐죠. 저야 뭐 해군 쪽만 뭐 제대로 아니까 그 미 해군 항공모함 같으면은 네. 이 지금 64대란 말이에요 편성이. 네. 그러면 거기서 네. 조기 경보기 4대 빼고 예. 헬기 11대 빼고 네. 하면은 49대인데 네. 그럼 49대 비행기를 조기 경보기가 4대를 그렇죠.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대당 뭐 기껏해야 12대의 비행기 이런 건데 그럼 결국 무지하게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도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미 해군 같은 경우는 또 이지스 체계를 이제 본격화하면서 1991년부터 예, 알레이버급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레이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함대 뭐 이렇게 구성이라든지 방어하는데 이제 그런 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4대 가지고도 뭐 이렇게 서로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지고가 아니라 뭐 4대 갖고 어쨌든 움직이는 비행기가 그 49대니까 예.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앞으로 저 한 대를 더 추가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저 한 대에다가 이제 10대를 이제 저기를 하는 거니까 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럼 4+4로 해서 8대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글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8대만 가져도 예. 충분히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고 또 3면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대한민국 해군에 이지스 구축함이 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국형 이제 이지스라고 할 수 있는 KDDX. 예.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실제로 한 10년 전에 그 알레이버급에 준하는 세종대왕급을 타봤어요. 예. 그래서 그 브리핑 이제 받았는데 CIC룸까지 가보니까 예. 공군의 2737하고 이제 연합작전을 예. 그래서 같이 효과를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좀 앞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예. 왜냐면 함정이 더 도입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문제 없다. 예. 8대면 이제 딱 알맞다. 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맨날 뭐 전투기 얘기만 하고 하니까 사실 이게 진행이 됐는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 2차 사업의 뭐 간단한 연혁이랄까 뭐 이런 거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처음에는 이제 2대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4대로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 항공기가 다 들어와서 예.
작전 이제 배치되는 것까지 이제 감안하면 사업 연한 기간은 2031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배정하는 예산은 3조 900억 원, 예. 3조 900억 원인데 실제 요게 응찰 이제 해야 되는 경쟁이 들어오는 항공기들에 따라서 가격이 좀 벗어나는 거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기사화 되고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 시험 평가를 10월에서 이제 11월 사이에 다 끝났는데 후보 회사들 예. 기종들이 이제 세 가지 기종, 세 개 회사를. 예.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역시 뭐 보잉사의 E7 있었고, 그다음에 시험 평가와 예. 두 번째가 이제 스웨덴 사브사의 글로벌 아이. 예. 이 글로벌 아이는 또 먼저 사업 때도 좀 이렇게 응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성능이 좀 부족했는지 좀 본격적으로 도입을 이제 경쟁 성능이 안 돼 있었고 그때는 플랫폼이 터보 프로기 아니면은 뭐 브라질제 뭐 비즈니스 스트래티기였기 때문에 뭔가 좀 맞지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 대한민국 공군에서 조기용보 통제기 사업을 후속 사업 뭐 2대 사업이죠. 그게 있는 거는 이제 파악하고 다시 들어왔었죠.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비딩, 소위 경쟁 체제를 이제 갖춘 게 작년부터인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10월 달과 11월 달에 시험 평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E7, E737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평가가 되니까 예. 공군에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브사, 스웨덴 사브사의 글로벌 아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후보가 외형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L3 해리스라는 이제 방산업체 유명한 방산업체가 있는데 예. 이 회사는 이제 전자장비 이런 항공 전자장비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딱 판매하는 예. 그런 회사인데 이스라엘의 이제 엘타사라고 레이더 만드는 회사 조경보 통제기 레이더 그 회사하고 손을 잡고서 국내 업체를 또 손을 잡았어요. 예. 그 컨소시엄으로 예. 그게 대한항공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조경보 통제기 뭐 G550인가 그거에 준하는 이제 거기에 맞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뭐 장단점은 이미 그 옛날부터 다 파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방위사업청은. 예. 그래서 경쟁이 진행됐는데 뭐 보잉사 그다음에 L3 해리사 중심으로는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예. 뭐 가을에 우리 그 계룡대에서 있었던 카덱스 때만 해도 조용한 편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브사가 이제 글로벌 아이가 뭐 설왕설래한다.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뭐 좀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뭐 딱 하면 당연히 뭐 미국 거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겠지만 네. 이게 지금 사브가 좀 뭔가 그 뭐 다크호스라 그러니까 다크호스이면서도 예. 자기 스스로 숙제를 뭐 해결해야 되는 좀 이렇게 뭐 좀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은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우리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본의 아니게 사브사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됐죠 하반기에는. 예. 왜냐하면 이제 2025년 해바뀌면 2025년 4월달까지 기존 결정 선정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시험 평가를 끝났으니까 10월 11월까지 예. 그 전에는 이제 가격 그다음에 원하는 성능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종합 평가를 이제 하는 기간이죠. 예.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뭐 미국의 보잉사가 내정이 돼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브사가 또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2017, 18 이럴 때와 달리 무시할 수만은 없다. 전격적인 뭐 제안을 이제 하겠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묘한 이제 말을 이제 예. 딱 내놓은 상태예요. 그럼 사브가 현재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으며 우리 그 군의 요구 성능을 다 맞춘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실제로는 소위 ROC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전 요구 성능 거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예. 전방위 360도 다 감시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좀 성능 보완해서 뭐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벗어나지 않고 탈락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기술이 있고 예. 가능하고 할 수 있다. 이걸 제시한 상태고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글로벌 아이 소위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예. 글로벌 아이 기준으로 하면은 그 가격 항공기 기체 가격은 이 목표가라고 해요. 소위 예. 사업에 대한 예. 거기엔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3조 900억 원이나 하는데 예. 실제로 뭐 2조 대. 그러니까 좀 싼 거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체가 또 비즈니스 제트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덜 들어가죠. 뭐가 좀 재료가 덜 들어가고 레이더가 또 아무래도 좀 미국 거보다는 좀 더 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막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값이 많이 싸니까 네. 한번 뭐 고려는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 방위사업청 일단 그 경쟁을 시켜서 좀 가격이 낮은 거를 채택하는 좀 습성이 있죠 옛날부터 예. 모든 사업에 예. 저가. 예.
근데 딱 보니까 성능은 또 이게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가격은 좋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 이제 의논을 하죠. 예. 협상 비슷하게 이제 하면서 만나서 테이블에서 예. 어떻게 안 되겠어? 당신의 가격은 참 마음에 드는데 예. 성능 어떻게 안 되겠어? 했더니 그럼 며칠 뭐 아니면 몇 달 시간 줘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게 11월 이후에 예. 뭐 12월 달 초순까지 제안을 이제 하는 게 그 다시 이제 집에 갔다 와서 제안을 딱 하는 게 아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국산 레이더, A사 레이더,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이 글로벌 I의 배에다가 좀 장착을 해서 성능을 나오게 할 수 있다. 예. 그럼 기존에 이제 글로벌 I의 그 레이더는 그 상단에 있는 LEI 레이더가 있고요, 막대기. 그다음에 이 복부에는 또 이 해상 감시를 이제 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 영국제 레이더, 레오나르도 레이더가 이제 달려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드러내고 예. 우리 한국제 그 KF-15 보람의 A사 레이더를 넣어서 360도 감시의 그 기능, 성능을 이제 확보하겠다. 그런 제안을 이제 갑자기 한 거죠. 뭐 그런 작업을 많이 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럼 더 이게 값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지금 네.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예.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기존 가격도 뭐 좋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자기들이 이제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 물건을 만들어서 와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한국한테는 대한민국 방사청이나 공군한테 좀 기다려줘. 예. 내가 만들어 줄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 지금 연말이죠. 예.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12월이기 때문에 또 이 뭐 서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또 유명하게 또 이 20일부터 다 쉬잖아. 사실 뭐 놀기 잘하니까. 놀기 잘하죠. 연락 안 되잖아. 뭐 1월 5일까지 안 돼 무조건.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이제 홀딩 대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업계에서는 야 그게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그 짧은 기간에 전장비 가격 인티그레이션 연동하는 게 되겠느냐? 예. 쉽지 않고 돈은 네가 될 거야? 그러면 해당되는 그 국가나 업체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예. 근데 그 비용이 한 20% 개발비가 든대요. 전체 이 뭐 사업 전체 예. 비대해서 20%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야. 기존에 알려진 가격에 비해서 예. 항공기에. 예. 그러니까 돈 결정을 스웨덴 정부, 소위 뭐 스웨덴 국방부, 뭐 공군도 연관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스웨덴 사무사가 또 워낙 사실상 뭐 국영기업이다시피 하니까 서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예.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생각을 하다가 야, 이 집에 가 그냥 12월 25일부터 집에 쉬고 내년 1월 5일 날까지 놀고 6일 날부터 다시 생각해.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상황. 일단 아무튼 그럼 뭐 방위사업청에서는 일단 어쨌든 좀 더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연말 연초니까 과도기 시간대니까 예. 좀 이렇게 홀딩을 이제 1월 달까지는 이제 봐줄 거예요, 시간은. 근데 2월 달 되면 이제 2, 3, 4 얼마 안 남았잖아. 예. 그때는 됐어 씨, 야 저로 가. 그리고 물리고 야 그냥 나 쓰던 거 좀 뭐 좀 만만치 않은데 뭐 조건이 그냥 나 이거 쓸래. 예. 그리고 미국 보인사가 제시한 게 있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기존에 4대가 들어와 있는데 예. 4대 중에서 알려진 게 한 대가 소위 빨래판 레이더라고 하죠. 빨래판 레이더. 예. 꽂으니까 예. 얘가 고장이 났대. 그러니까 이 전자장비 키면은 막 화면이 막 커졌다, 막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네, 그죠? 아니 이제 불량이죠, 불량. 예. 그러니까 이게 야 얘는 배제. 그래서 이제 배제하고 실제 3대가 운영되나 봐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돈이 들어가니까 기술 문제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보이사가 내가 원천 제작사니까 내가 고쳐줄게. 물론 레이더는 노스로 그라만까지만은 우리 같은 그 협업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손을 이제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예. 해줄게. 예. 그러니까 나를 뽑아줘. 얘들을 더 사줘. 예. 그 좀 솔깃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예. 저쪽은 뭐 개발을 해보내면 안 해 지금 저러다 놀면서 시간 다 날릴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보잉사가 불리하지 않은. 왜냐면 시중에 언론에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났던 게 보잉기 너무 비싸다. 뭐 FMS 가격이 뭐 치솟아서 뭐 6조 뭐 7조 뭐 마치 그 F-15K 플러스 사업처럼. 예. 근데 그거를 실제 이제 가격 조정하면 내려가고 충분히 내려가고 반대로 이제 뭐 절충경이나 산업 협력 그 조건을 이제 고장난 거 고칠 테니까 내 거 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럼 그 L3 해리스 거기는 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시험 평가에서 예. 문제가 됐어요. 예. 이게 엘타 레이더가 이제 또 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조건을 또 맞췄는데 이 전방이 이거는 되는데 이게 이쪽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전투기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레이더로 가지고 L3가 뭐 조합한 이게 허상이라든지 뭐 가짜 이게 뭐 팝업을 한다든지 뭐 좀 놓치는 경우가 있대요. 예. 단점이 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추적하는데 좀 뭔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지. 예. 그런 얘기가 업계에서 나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업계 얘기, 업계. 예. 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예. 그래서 이 레이더,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워낙 좋은 걸로 유명한데
뭐 좀 그런 부분을 미세한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입맛에 맞게 이 한반도 환경에 맞게 좀 조정하려면은 시간이 좀 인티그레이션 문제가 좀 새로운 게 있다. 예.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뭐 이태리 공군이나 잘 사용하고 좋다 물건이 정평이 나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는 또 미세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워낙 뭐 360도 감시가 잘 되고 전반적으로 또 이스라엘제 그 엘타 레이더가 해당되는 레이더가 좋은 거는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업계에서도. 예. 근데 미세 조정.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포착해서 딱 전투기로 동원할 수 있을 때 유도할 때 그런 뭐 한두 가지는 좀 더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업계에서 합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1등이 보잉, 예. 2등이 사브인가요, 그러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짧은 기간에 예. 또 뭐 심대하고 심오한 결정 그 사실상 스웨덴 정부 공군 차원에서 아니면 국방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식적죠. 예. 왜냐면 이 스웨덴 입장에서는 사브사도 그렇고 이 물건을 이제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이죠. 예. 그리고 전에 이제 LEI 레이더가 장착된 그 항공기도 플랫폼은 지금 프로펠러 다른 건데 이게 결합해서 파는 거니까 브라질도 팔았고 파키스탄도 가져왔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 요게 아니더라도 그냥 기존 물건 돈 안 들이고 추가 뭐 개량비용 안 들이고 딴 데 가서 팔 수 있는데 많은데 뭐 여기서 왜 리스크를 안고 돈을 더 투자하고 왜 뭐 이거 꼭 해야 되겠어? 물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스웨덴 사브사가 대한민국 이제 국방부나 합참이나 그 이제 저기죠 소요 뭐 대상이죠. 그다음에 특히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예. 협업이 잘 된 게 많았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그 대포동 레이더 아처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거를 이제 한국형을 또 이렇게 기술 제공해서 그 우리 LIG 넥소에서 또 한국형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좀 여러 가지 사업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이 관청에서 군 관련 관청에서 좀 뭔가 아쉬움을 또 표현하는 거지. 아, 쟤를 무조건 보내기에는 그냥 가라고 하기에는 내가 또 이해관계가 있는데 무시할 수만은 없다. 아쉽다. 예. 이 최대한 좀 봐줘라. 예. 그리고 이 기본 가격이 좀 마음에 드니까 예. 어떻게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날짜를 좀 더 연장해서 더 검토를 해다오. 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3등이 L3. 예. 근데 뭐 L3는 워낙 뭐 순수하게 이스라엘 엘타사가 직접 들고 갔으면은 좀 영업력이 세서 좋은데 L3 해리사는 좀 뭐 한국에서 좀 전반적으로 예전에 그 20년 전에 그 해군에 지금 납품했던 P3CK 해상 초계기 물론 이제 카이가 또 직접 작업을 수행했지만은 그 근본적인 이제 그 센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 그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20년 전 거슬러 올라올 수 있어요. 협업은. 예. 근데 그 이후에 뭐 사업들이 그렇게 뭐 큰 사업들이 없어서 뭐 자주구레 사업은 이제 한국에서 많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적구성을 좀 덜 띠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 2, 3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한국의 조기경보 통제기 2차 사업, 요게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을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